안녕하세요. 울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3 체육대학 입시의 특징과 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저는 용인 상영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체육대학의 이해부터 전년도 입시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 3가지 정도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등급대별로 어떤 준비로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할지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질문들을 Q&A로 만들어서 강의를 꾸려봤습니다. 네, 먼저 체육대학의 이해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대입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예고제로 고등학교 1학년, 빠르면 중학교 3학년부터 입시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먼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곧 8월 말이 되면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것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전체적인 입시의 큰 틀을 나라에서 정해주게 되는데 수시는 언제 하고 정시는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전형을 유지를 해라라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라는 전체적인 입시의 큰 틀을 정해주게 되고요. 대학에서는 그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토대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30일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우리 학과에서는 수시로 몇 명을,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몇 명을, 논술로 몇 명을,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가군에서 몇 명을 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은 몇 프로 반영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의 수능은 몇 프로 반영하고 실기는 이런 종목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겠고요. 그걸 토대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5월 말일에 수시 모집 요강이,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된 상태고요. 전형 시행 계획에서 수시 요강으로 넘어오면서 전형 요소나 반영 비율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가 약간 있을 뿐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지금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꼭 좀 살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는 이 모든 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날짜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꼭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라서 담아봤습니다. 대입전형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시에서는 4개, 정시에서는 2가지로 표준화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수시에서의 4개는 학생부 위주 전형, 그 중에서도 내신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이라는 학업 역량도 물론 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교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대학 가서 논술을 보는 논술 위주의 전형,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얘기가 될 예체능 학생들, 그 다음에 문학 특기자,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 이 4가지의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서는 인문자연 계열의 수능 위주 전형과 예체능 학생들의 실기 위주의 전형, 이 수시에서의 4가지, 정시에서의 2가지의 전형으로 대입은 꾸려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시 정시는 단계별로 실시가 되는데 먼저 9월 달에 수시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9월 달에 아까 얘기했던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 4가지의 전형 중에 모든 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에서 최대 6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6번의 기회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과 실기 전형을 모두 다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3학년 1학기까지 가장 열심히 한 전형 위주로 6장을 지원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고 전형이 다 끝나게 되면 12월 말부터 1월까지 수능과 실기 전형으로 정시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한 장씩 총 모든 학생들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정시 모집에서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2월 말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한 번 더 있다. 그 추가 모집이라는 건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모집에 불합격을 해야지 12월에서 1월 달에 넘어가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정시 모집에 불합격을 해야지 2월 달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9월 달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수시 모집에 합격이라는 것은 본인이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합격 통보를 받는 것은 전부 다 합격 처리가 되오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고 수시 지원에 내가 지원할 대학을 고르는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2월 달, 1월 달에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정시 모집에 전문대학만 합격하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2월 달에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올해 고3 학생들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2020년 8월 29일 날 발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간소화 기조를 유지를 해라. 수시에서의 4개, 정시에서의 2개의 간소화 기조를 유지를 해라 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대입전형 예외 조항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재외국민 전형이나 아니면 특기자 전형, 실기 실적 전형에서의 실적 인정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 참여 수준을 명시, 전임 입학사정과 위탁 입학사정관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형 일정까지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1, 2학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라서 한번 담아봤는데요.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입학처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근처에 단국대학교가 있어서 저는 단국대 입학처를 한번 쳐봤습니다. 이렇게 단국대학교 입학처를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홈페이지의 하단에 2024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사항이라고 바로 뜨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뜨지 않는다면 입시 도우미, 여기 보게 되면 입시 도우미에 보게 되면 입시 도우미의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네, 2024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사항에서 2022년 4월 28일 날 공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목차가 모집 인원, 전형 방법, 지원 자격, 그 다음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 방법, 논술 면접 실기고사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것을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수시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수시에서는 보면 선발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 40명을 다군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정시 모집에서 수능 70에 실기 30%로 선발을 하는데, 수능은 국어 40%, 수학 10%, 영어 20%, 탐구 30%를 반영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뒤에 실기는 10m 왕복 달리기, 높이뛰기, 앉아 잇몸 앞으로 굽히기, 배구 스킬 테스트 이 4종목을 본다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2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년 4월 달이 되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집 인원을 보게 되면 2023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인문자연계열의 일반 대학은 수시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78%를, 정시에서 22%를 선발하는 반면에 체육대학은 수시에서 75%를, 정시에서 25%를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 대학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전형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수시에서 실기 전형이 전국적으로는 가장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이 정시 실기 전형, 그 다음이 특기자 전형, 그 다음이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정시 비실기,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순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체능 대학이기 때문에 실기를 떼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체육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각 지역별로 좀 살펴보자면 회색으로 된 부분이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입니다. 회색으로 된 부분이 수시에서 실기 전형인데 서울권보다는 경기, 인천과 대전, 충남 북에,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가장 아래 하늘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서울권보다는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은 비수도권보다는 대전 충남북부터 해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논술 전형은 경기 인천과 대전 충남북 세종에서 4개의 대학만 실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보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보다는 실기를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그룹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그룹을 나눈 기준은 누가 나눠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정시에서의 입학 결과를 토대로 그룹을 나눠본 건데요. 경희대부터 한양대까지 이 1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입학 성적이 가장 높은, 정시에서 입학 성적이 가장 높은 대학이다, 대학 그룹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1그룹을 목표로 한다면 정시 위주로 설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기 전형이나 교과 전형은 거의 없다. 교과 전형은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밖에 없는데, 이 경희대학교도 올해부터 교과 70에 서류평가 30을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화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실제 교과 100% 전형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3명밖에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시 모집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 그룹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성적 92% 2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성적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서 그 정도 성적이 나올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저는 수시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정시 모집을 좀 더 살펴보자면, 가군과 나군에서 주로 선발을 하고, 다군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지금 국제스포츠레저학과에서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로 학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 제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밖에 없는데, 문제는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나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도 실기가 없고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도 실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군에서 실기가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도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 그 3배수 안에 든 학생들만 실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군에서 고대나 연대, 그 다음에 교원대,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같은 그룹 내에서 나다군에 지원할 대학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이 그룹의 나군, 다군의 대학이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더 많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가군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나군, 다군보다는 많은데, 다군의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가 학교의 전체적인 입결이나 수준에 비해서 체육교육과이기도 하거니와 입학 결과가 높은 이유가, 가나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다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결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군에 지원할 대학이 남학생들이라면 서울시립대가 원래 가군에 있다가 올해부터 나군으로 옮겼거든요.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나군에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이라면 가군에 1그룹부터 2그룹까지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나군에 지원할 대학이 없다가 드디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대학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올해는 입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좀 요주의 대학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서 이 대학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옵니다라고 한다면 수시 전형을 살펴봐야 되는데, 수시 전형에는 실기 전형이 드디어 나오기는 하지만 대학들이 체육교육과, 숙명여자대학교 체육교육과, 인천대 체육교육과, 인하대, 한체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체육교육과가 주를 이룬다. 마찬가지로 실기 전형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2그룹까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있다. 따라서 수시 전형을 주로 생각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빼놓고는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그룹입니다. 2그룹에 있는 대학들이 주로 정시에서의 입결이 3등급 초반 한 85%에서 한 88% 정도에서 입결이 많이 나왔다면 3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주로 수능에서 3등급 77%, 80% 정도의 입결부터 해서 한 85% 정도까지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함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그룹이 다군에 지원할 대학이 많이 없던 반면에 3그룹에서 드디어 다군에서 지원할 대학이 조금씩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 네, 그 중에서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도 3그룹에서 다군에 선발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도 성적대가 결코 낮지는 않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3그룹부터는 수시 모집에서의 주요 핵심이 교과 실기 전형이 주요 핵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그룹이 목표가 아닌 3그룹부터 목표 대학이 생긴다면 실기 준비가 필연적으로 수시나 정시나 실기 준비가 필연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남권에서 3그룹에 있는 대학이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경남의 경상국립대학교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체육교육과,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가 여기에 속해 있고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하지 않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도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그룹의 대학입니다. 4그룹은 수능 성적 4등급대 중에서 중간 이상 70% 이상의 4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선이 많이 나오는 대학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나군에 많은 대학들이 포진되어 있고 다군에는 가천대학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들을 수시 모집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교과 전형은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과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영남권에서 수도권이나 서울권으로 진출하지 않고 영남권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수시 모집에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경북대, 그 다음에 영남대 특수체육, 그 다음에 부산대 스포츠과학까지 교과 전형이 계속 연결해서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많은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 실기 전형이 이 4그룹에서도 메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영남권 대학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영남대학교 체육학과가 이 그룹에서 속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그룹입니다. 5그룹은 이제 수능 성적에서 4등급 이상의 성적이 나왔을 때 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되겠고요.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로 가나군에서 합격 전략 정시 모집에서 가나군에서 합격 전략을 짜고 다군에서 이렇게 소신 지원하는 전략을 짜야지 다군에서 안정 지원을 하고 가나군에서 소신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5그룹부터는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정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정시 모집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니까 수시 모집은 포기하고 내신은 포기하고 수능 준비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위험한 발상보다는 수시 모집에서도 선발하는 인원, 그리고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들도 꽤 많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목표로 내신 성적과 실기 준비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가 이 5그룹에 속한 대학들, 수능 성적이 4등급 정도가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영남권 대학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많이 실시하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하나의 전형이 아닌 2개의 전형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2개의 전형의 전형 반영 비율이나 아니면 평가 요소들도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6그룹입니다. 6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정시에서 5등급
혹은 5등급 이하, 6등급에서도 합격선이 나오는 대학들인데 가군과 나군과 다군이 골고루 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보다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 그리고 교과 실기 전형 공주대학교와 숭실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교과 실기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실기 준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하여 9월달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학교 활동을 소홀히 하고 미인정 조퇴나 미인정 결석을 하면서까지 실기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시, 수능까지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을 때에 정시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있다. 어차피 실기라는 것은 수시나 정시나 치러지는 장소도 똑같고 같은 기구에서 같은 규정으로 실기를 보기 때문에 수시에서 혹여나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수능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신과 수능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계명대학교나 울산대, 경성대, 그다음에 창원대학교가 올해 수시 실기 전형이 처음 생긴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창원대,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까지 이 6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이니까 이 대학들도 좀 꼼꼼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올해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체육대학 입시에 대해서 간단히 3가지 정도의 꼭지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역에 따른 경쟁률 변화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재작년 2021학년도 경쟁률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전년도 경쟁률인데 보게 되면 네, 경기 인천부터 제주권까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경쟁률이. 서울권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학생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서울 경기권에서 많다 보니까 수시를 소홀히 하고 수능을 끝까지 준비해서 정시를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정시에서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실기를 준비해서 대전 충남권, 충북권까지의 대학 혹은 그 비수도권의 대학을 가지만 가서 그 대학에 만족을 못하고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권에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인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반면에 대전 충남권부터 해서 강원, 부산, 전라, 경상권의 대학들의 지원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도 서울, 경기, 인천은 경쟁률, 선발하는 인원도 늘어났지만 경쟁률도 이렇게 지원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부산권이 경쟁률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모집 인원이 약 한 26명 정도 감소하면서 지원 인원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 그래서 경쟁률은 높아졌지만 지원 인원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경향을 좀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입시에서 인문 자연 계열도 마찬가지지만 예체능 계열, 특히나 체육 계열에서 통합형 수능은 굉장히 큰 변화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합형 수능 국어도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의 선택이었고 수학도 수원 수투가 공통이었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이었는데 국어에 대한 공통과 선택보다는 수학에 대한 공통과 선택이 굉장히 큰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에 보고 계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부터 해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은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경쟁률이 거의 대부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체육대학, 물론 모든 학생들, 그러니까 인문계열이나 예체능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전 2년 전에 수학 나영을 선택했다면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던 그 2년 전에 수학 나영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수학 나영에서의 1등급을 받았던 숫자에 비해 작년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의 숫자가 아마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본 모집상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처럼 그 전년도의 입결에 비해서 내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이렇게 상위권 대학,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경쟁률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보게 되면 전년도 2년 전에 수학 가형과 수학 나형을 봤을 때 우리 수학 나형은 주로 지금 우리 작년으로 통합형 수능으로 봤을 때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1명,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자연 1명,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1명, 이렇게 총 3명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을 따로 모집했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였고요.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의 이 1명만이 수학 가형을 선택해서 체육대학에 지원한 학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어디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냐면 대입상담 프로그램, 우리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대교협에서 만든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지원 사례와 합격 사례의 수학 선택을 이렇게 나눠서 본 자료인데요. 거의 대부분이 수학 나형을 선택했고,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 국어 성적보다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수학 나형을 선택했고, 이 수학 나형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 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더 우수한 아이들이 이렇게 60%, 많게는 100%까지 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대학들의 전체적으로 수학이 국어 성적보다 더 높은 비율이 10명 중에 7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체육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게 잘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작년 2022학년도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 합격한 학생들 중에 확통,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 인원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합친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인원이 1명이었다면 작년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연세대학교 산업학과, 한양대학교 스포츠 매니지먼트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더 좋았던 학생들의 비율이 70%에서 44%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 44%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상위권 대학인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대,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결이 올라갔어야지 맞지만 입결은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수학이 아닌 국어나 탐구 성적에서 성적이 좀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서 보면 수학 성적이 좀 낮더라도 국어나 탐구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소신껏 지원해도 충분히 합격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수학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에서 이 합격한 사례 중에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선택해야지 합격하게 되는 인원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게 되면,
합격한 사례 중에 수학을 선택하는 인원이 거의 없죠. 재작년에는 꽤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이것처럼 수학 성적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던 한 해였다. 따라서 올해 고3 학생들 그리고 고1, 2 학생들 수학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해서 수학을 포기할 건 절대 아니다. 전체적으로 수학 성적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도 충분히 수학을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 그리고 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좀 더 좋다면 지원 가능한 대학의 옵션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봤던 게 서울권 대학이었다면 지금 보는 대학은 경기권 대학인데 경기권 대학에서도 수학을 이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 예,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10건의 합격 사례 중 5건의 합격 사례,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택인데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보다 수학 성적이 더 좋았던 학생이 10명 중에 5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비율이다. 따라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의 목표는 점점 더 수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인서울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올해도 아마 그것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권 대학 혹은 경기권 대학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실기로 이렇게 좀 뒤집어 엎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많이 반영하는, 그 다음에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들을 제가 이렇게 서울 경기권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경쟁률은 거의 많은 대학들이 올랐습니다. 경쟁률이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실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학 성적은 떨어져야지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1 입결과 2022 입결을 비교해 보면 거의 변함이 없거나 약간 상승한,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진, 숭실대학교는 약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이 5%가 떨어진 것은 성적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안자 메디신볼 던지기라는 실기 한 종목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실기 변별력이 좀 더 생겨서 수능 성적이 좀 떨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성적의 변화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실기 쏠림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실기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입결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한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등급대별 준비 전략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구간을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내신 1, 2등급 최상위권, 그 다음에 3, 4등급 중위권, 5등급 이하의 중하위권, 그 다음에 모의고사 1등급에서 1.5등급, 수능 2등급 정도 나온 2등급 중반 정도 나오는 최상위권, 그 다음에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나오는 상위권, 그 다음에 3등급에서 4등급, 중간 4등급 정도 나오는 중상위권, 그 다음에 4등급에서 5등급 중반 정도 나오는 중위권, 그 다음에 5등급 50% 이하의 중하위권을 이렇게 나눠서 A부터 L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봤는데요. 일단 이것을 보기 전에 내신과 모의고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인데요. 서울 경기권의 4개의 대학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4개의 대학의 두 학생의 내신 성적의 분포를 보게 되면 8명의 내신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두 학생의 내신을 4개 대학으로 나눠서 내신 등급을 이렇게 산출을 해봤습니다.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은미체까지 다 포함한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뺀 국어, 영어, 사회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고, 가천대는 국어, 영어 상위 5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고, 한신대는 국어, 수학 중에 3과목, 영어 3과목, 사회, 과학 중에 3과목, 총 9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 이렇게 각 대학별로 내신 산출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학생 A와 학생 B의 내신 등급도 대학별로 이렇게 다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많게는 1등급 이상 차이 나는 이런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내신 1에서 2등급, 3에서 4등급, 5등급 이하, 그게 국영수사, 국영수가 전 과목의 내신 등급이 아니라 각 대학에 맞는 내신 등급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같은 경우에도 두 학생, 대한학생과 민국학생 두 학생이 있는데 대한학생은 영어하고 탐구 한 과목만 잘한 학생, 민국학생은 골고루 잘한 학생, 이 두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대학을 더 잘 갈 것인가를 봤을 때 이 네 개의 대학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학생이 더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탐구, 영어를 반영하게 되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만 반영하게 되고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중에 하나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필수 반영에 수학하고 탐구 중에 택일 반영인 이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한학생과 민국학생의 성적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네. 대한학생이 잘 나오는 대학도 있고 환산점이 잘 나오는 대학들도 있고요. 민국학생이 잘 나오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요는 그 아까 얘기했던 각 대학별로의 수능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의 그 수능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국수영탐의 모든 등급이 아닌 그 대학들에서의 수능 반영 방법에 의한 등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 반영 지표입니다. 수능을 똑같이 60% 반영한다고 했을 때 동덕여대대학교 체육학과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데 이 A라는 학생이 영어가 3등급으로 똑같고 나머지 과목이 반영 과목이 다 2등급, 3등급, 4등급일 때의 환산 점수 차이가 100분위 반영 대학은 2등급과 3등급의 점 차이가 48점, 3등급과 4등급의 점 차이가 68점으로 2등급과 4등급의 점 차이가 116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은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24점, 3등급과 4등급의 점 차이가 30점으로 거의 100분위 반영 대학의 절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반영 지표가 100분위 반영인지 표준 점수 반영인지도 꼭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것과 더불어서 올해 가장 큰 변화가 국민대학교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100분위 반영 대학이었는데 올해부터 표준 점수 반영 대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반영 지표에 따라서 내가 실기를 굉장히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극간 점수가 5점 극간이거든요. 그래서 5점 극간 정도면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내가 실기는 좀 못하는데 수능 성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100분위 반영 대학 중 실기 급간 점수가 낮은 대학 위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실기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 반영 대학 중 실기 급간 점수가 높은 대학을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가 작년에 100분위 반영 대학에서 올해 표준 점수 반영 대학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기 한 급간당 실기 배점이 5점씩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이 5점 급간으로 떨어진다면 실기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내신 1등급부터 5등급 이하까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1등급부터 100분위 50% 이하까지 A부터 L까지 하나씩 좀 뜯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입니다. 내신도 최상위권에 모의고사도 최상위권인 학생 있을까요? 있다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도 6명부터 수학 나형으로 응시해서 지원할 수 있는 3명, 그 다음에 가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3명에서 3명에서 2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그 인원을 정시로 지금 이월시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기도의 사례를 보자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나머지의 5장의 카드를 어디에 썼는가를 분석을 해보면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6명이 지원을 해서 1명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그 학생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어디를 썼는가, 5장을 어디를 썼는가를 봤더니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 가면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을 1, 2, 3순위로 썼고 지원하면 그래도 합격 확률이 50% 이상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꼭 체육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균관대 공학계열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의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신도 최상위권에 모의고사도 최상위권인 학생들은 체육 계열도 준비하기는 하지만 일반 계열도 준비를 하고 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유형입니다. 내신은 3등급 이하로 낮은데 모의고사가 최상위권인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아마 정시 전형 위주로 체육대학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시를 접근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정시 위주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수시는 안 쓸 겁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수시에서 하나 정도는 실기 전형에 꼭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전에는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는, 그 다음에 정시는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전형인데, 정시 전형에서의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재수생 이상의 학생들은 실기 경험이 적어도 1년 이상은 있고, 거기에 실제 대학 가서 수시 정시에서 실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횟수가 적어도 2번, 3번은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하고는 실기 장에서의 긴장도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시 가군에서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실기가 갑자기 시행 방법이 변경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파울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멍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대비하고자 저는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1개 이상은 꼭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1개 대학을 어떤 대학을 쓸 것이냐, 만약에 내가 정시에서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고 싶다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가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를 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실기가 있는 강남대학교나 혹은 인천대학교 운동건강의 시험을 보고 와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시에서의 대학을 정하는 건 정시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실기가 거의 비슷한 대학을 지원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수시에 가서 경험을 할 때 그냥 가서 해보고 와라가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와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오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때부터. 왜냐하면 합격할까 봐. 근데 수시에서는 합격할 정도의 실기 수준이 많은 학생들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시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여나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 다음에 기록이 굉장히 잘 나와서 수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격할 정도가 나온다면 아마 지도자 선생님들이 한 종목 정도는 포기를 해도 괜찮다, 포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와야 되냐면,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왔다는 그 자신감이 정시 모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의 실기를 첫 번째 경험을 하러 갔을 때의 긴장도나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시에서 하나 이상의 대학의 실기 전형을 꼭 좀 지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2개, 3개를 지원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학을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통 실기 보는 날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전날 준비한다고, 그 다음에 실기 보는 날 실기 보고 와서 피곤하다고, 그 다음날 뭐 이제 여운이 남아서 이렇게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공부를 못하게 되다 보면 그게 3개, 4개의 대학에 지원을 하면 거의 한 2, 3주 정도는 훌쩍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수능 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있어서 하나의 대학 정도만 이렇게 실기 경험을 하고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래도 실기 경험을 더 하고 싶다면 수능 이후에 실기를 보는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아니면 여기 한국해양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서원대학교 이런 대학교에 실기 경험을 해보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1그룹의 가장 A, B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 아까 모집 인원을 그룹핑을 했을 때 1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인데요. 경희대학교부터 해서 교원대학교인데 지금 2년치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년치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경희대가
고려대학교보다 성적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아니라 경희대학교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성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경희대학교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국수, 영탐이 모두 다 92%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어, 탐구가 92% 정도 나오고 영어는 2등급 정도 나올 때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대, 서울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전부 다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수학이 필수 반영하는 고려대나 연대, 그 다음에 교원대 같은 경우도 수학을 거의 국어보다는 수학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이 많은 대학인데, 이 대학들에서 입결이 2021에 비해서 2022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예체능 학생들의 전체적으로 수학 성적이 다운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이렇게 성적이 유지가 된 것은 1단계로 수능 100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실기를 보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높지 않으면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성적이 유지가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입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모의고사도 2, 3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도 중앙대나 성균관대, 그 다음에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등을 지원해봤으면 좋겠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지만 교과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좀 달리 칠해봤고요. 이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것과 이 대학들의 정시로 가는 성적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봐라 라고 한번 참고로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신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정시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했을 때 논술 전형이 하나가 있다.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도 지원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입니다. 내신이 굉장히 내신이 좋은데 모의고사가 좀 낮은 이 그룹대인데요. 내신이 좋지 않은데 모의고사가 우수한 학생들의 그룹대인데요. 마찬가지로 비유형과 마찬가지로 정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시를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분이 85에서 90% 2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이 마찬가지로 국민대부터 성균관대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서원대 같은 경우에 다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넘어오면서 성적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시립대도 가군에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하락했는데 나군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성적을 보고 지원하기보다는 이 성적을 보고 지원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전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단국대처럼 올해부터 전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성균관대처럼 전과목을 다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수학을 반영하지 않거나 탐구를 반영하지 않거나 아니면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대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H 유형입니다. 보게 되면 내신 성적은 최상위권인데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로 약간 낮은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필사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실기가 준비가 됐다면 인천대나 대구가톨릭대나 부산대 체육교육과나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의 실기 전형을 지원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내신 등급을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준비해서 가는 경북대학교나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정시 이 성적 가지고, 이 3등급대의 성적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면, 정시를 준비한다면 마찬가지로 논술까지도 수시에서 준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논술은 준비한다기보다는 보험의 차원에서 지원해 놓고 수능 이후에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입니다. 원래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에서 선발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다 줄었습니다. 경희대는 국어, 영어 하나 3등급이 나오면 되고, 한국외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이 두 개 대학 전부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거든요.
따라서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기 때문에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할 때 경희대나 외대에 논술 전형을 지원해 놓고 수능을 봤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다면 논술 시험을 보러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 최저를 맞췄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그보다 더 나오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이라도 기출문제 보면서 논술을 준비해서 가서 논술 시험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작년부터 가천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종이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가 되면서 논술 교과 논술로 바뀌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데, 마찬가지로 논술 시험은 수능 이후에 봅니다. 따라서 이 대학들도 지원해 놓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왔다면 응시하지 않으면 되고, 만약에 수능이 잘 나오지 않았다면 응시해서 합격을 한번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경쟁 상대는 누구냐?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 대학의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대학에 가고 싶어서 체육대학으로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학생들하고의 경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냐를 얘기를 할 때 서울시립대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면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일단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업 역량 혹은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학생들을 원한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할 때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은 실기 위주의 전형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한다라는 이렇게 트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아까 실기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고자 하는 건 실기 전형이다라고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실기 능력을 보는 건 면접에서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체육 수업이 무조건 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업에서 A, B, C 평가에서 A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과 세특에서 선생님들이 운동과 관련해서 써주시는 세특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 마지막으로 복지실험 및 봉사적신을 갖춘 학생은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게 되면 모집 단위에 똑같은 체능대학이지만 글로벌 상경대학의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보건의료복지대학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처럼 똑같은 체능대학이지만 속해 있는 단과대학이 경영학과와 같이 속해 있는 글로벌 상경대학, 간호나 물리치료나 응급구조와 같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복지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통 일반적인 체육대학은 예체능대학이나 혹은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들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경영이나 간호나 물리치료나 이렇게 같이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학과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들이나 혹은 이 단과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대학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반 체육,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배우는 일반 체육, 그 다음에 교직을 배우는 체육교육,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경영대학과 맥을 같이 하는 인문체육,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마케팅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산업과 같은 인문체육, 그 다음에 스포츠 의학이나 운동건강재활과 같은 과학 관련 과목들을 배우는 자연체육, 이렇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그거를 학과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 경기권과 이렇게 경상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반 체육은 약간 빨간색 계통으로, 자연체육은 핑크색 계통으로, 인문체육은 녹색 계통으로, 체육교육은 노란색 계통으로 좀 색을 칠해봤는데, 보게 되면 가천대 운동재활복지, 그 다음에 경희대 스포츠의학,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동명대 스포츠재활, 동서대 운동처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도 자연체육 쪽을 표방한다.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거나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과학 쪽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희대학교 골프산업, 그 다음에 계명대 스포츠마케팅, 국민대 스포츠산업 레저학과 같은 경우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진 경우는 인문체육 쪽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라든지 영어라든지 사회 관련, 경제나
아니면 뭐 정치와 법이나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듣는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진로 관련 역량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과목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육이라서 인문 자연의 과목 선택의 폭이 훨씬 더 제한적이지 않다,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목에 대한 선택폭보다는 비교과 활동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관련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시한 경북대 체육, 그 다음에 경희대 체육, 태권도, 그 다음에 동서대 체육처럼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은 일반 체육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 자연체육, 인하대 체육교육과, 중대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은 인문체육 쪽인데,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이렇게 일반 체육으로 분류한 이유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체육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꼭 사범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다면, 진로가 뚜렷하다면 지원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서울과학기술대 스포츠과학, 시립대 스포츠과학, 성대 스포츠과학, 서울여대 스포츠운동과학처럼 과학이 붙었다고 해서 자연체육으로 분류를 하기에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의 교육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두루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일반 체육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를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경기도에서 실제로 지원한 지원 패턴을 좀 봤더니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을 일반 체육으로 분류를 했고 일반 체육을 지원한 아이들이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어디를 썼는가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경기도에서 22명이 지원을 해서 5명이 합격을 한,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균관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1순위 경희대, 2순위 중대체교, 3순위 시립대 수과, 4순위 한양대 체육, 5순위 이대 체육과학부, 6순위 인하대 체교. 1, 3, 4, 5는 전부 다 일반 체육인데 2순위와 6순위가 이렇게 사범대학이 있는 이유는 성대 스포츠과학 자체가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관련 활동도 그래도 같이 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중대체육교육과 체육교육은 마찬가지로 22명이 지원해서 4명이 합격했는데 1순위 경희대 체육, 2순위 인하대 체교, 3순위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4순위 이대 체육과학부, 5순위 한양대 체육, 6순위 경북대 체육교육과처럼 체육교육과는 2순위와 6순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 3, 4, 5순위가 전부 다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들이라서 이렇게 사범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반면 자연체육인 경희대학교 스포츠의학과를 보게 되면 자연체육이라서 국민대 스포츠건강자활 자연체육, 일반체육, 한체대 운동건강관리는 실기 전형이지만 자연체육, 일반체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자연체육을 지원하면서 인문체육을 같이 지원하는 패턴은 거의 안 보이더라.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할 때 대학의 네임만 보지 말고 학과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이 학과에서 주로 뭘 배우고 나중에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 학과를 결정해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쟁률 및 성적인데요. 2년치 경쟁률과 2년치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라간 대학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합격자 내신 성적이 올라간 대학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70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성적이 아니고요. 10명이 합격했다면 10명 중에 7등의 성적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성적보다 더 낮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도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쟁률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쟁률은 높다.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1단계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정말 더 절실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합격자 내신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생기부에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줄어들면서 내신 성적, 학업 역량 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신 성적 관리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준비하는 전형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뭐 가천대
그 다음에 계명대, 그 다음에 뒤에 보여질 대학들에서도 한 3등급대, 4등급대, 5등급대 학생들에서도 합격자 성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내신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지원을 꺼리기보다는 1학년 때부터 그래도 체육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동명대부터 이렇게 중대체교까지 쭉 보자면 경쟁률이 올라간 대학들도 있고 합격자 성적도 덩달아서 올라간 대학들도 있다. 내신 성적이 높은, 중대처럼 내신 성적이 높은 대학들도 있지만 을지대, 그 다음에 동아대, 동명대처럼 성적이 낮은 대학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이 학교 스포츠클럽,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열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체육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스포츠 클럽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활동명과 참여 시간만 적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다른 활동들, 동아리나 아니면 체육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활동을 연계해 나간다면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정말 좋은 활동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대회나 학교 스포츠 클럽 심판 도우미나 경기 운영 도우미를 하면서 이런 작은 대회를 운영해 보는 그 경험으로 마케팅이나 혹은 심판 도우미나 아니면 경기 운영 도우미를 하면서 이렇게 다친 학생들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보건 관련 대학, 그 다음에 재활 관련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3학년 학생들은 자율 동아리가 있기는 하지만 1, 2학년 학생들은 정규 동아리만 있기 때문에 체육대학을 준비하기 위한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 그러면 축구부, 농구부, 배구부, 배드민턴부 같이 운동하는 동아리를 먼저 생각하는데 운동하는 동아리,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실기 전형으로 뽑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과 연계된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같이 들어가줬으면 좋겠다. 혹은 그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토론 동아리, 그다음에 운동선수의 폭력과 관련된 토론, 그다음에 독서 토론 동아리, 혹은 실험 동아리, 그다음에 시사 이슈 동아리에 들어가서 체육 관련 시사 이슈나 그다음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1, 2학년 학생들 독서 활동이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동아리나 그다음에 자율이나 진로, 그다음에 체육 세특이나 다른 과목의 세특에서 체육 관련 책을 읽고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 후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인 주요 교과목의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교과 세특에 써지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과 세특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입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관심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국어 시간에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H조에 우리나라와 같이 속해 있는 나라들의 축구 전략 분석, 좀 실력 분석을 얘기를 한 글을 이렇게 쭉 쓰게 되면 그 축구 관련 칼럼을 쓰면서 글쓰기 능력이나 어휘 구사 능력이나 문장 구성 능력 또 같이 이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국어 관련 좋은 세특도 되면서 진로 역량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잖아요. 그런 그것과 관련해서 BBC에 이제 영어 기사 같은 게 있다면 그거 해석해 본다든지, 그다음에 과학 수업을 듣는다면 물리 수업에서 축구공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바나나킥에 해당하는 마그누스의 원리라든지, 생명에서 운동 종목별 근육의 구조, 근육 관련된 수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거리 달리기와 단거리 달리기, 그다음에 수영 선수의 근육과 역도 선수의 근육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좋을 것도 되겠고요. 자율활동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심폐소생술 유로 2020에서 덴마크 선수가 쓰러졌거든요. 그 덴마크 선수 쓰러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축구 선수가 쓰러졌을 때 그 선수들을 살리기 위한 그 3분 안의 기적이라는 심폐소생술과 관련해서 사례 공유하고 그다음에 방법 이렇게 자세히 알아서 친구들에게 설명해 준다든지 그것 관련된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다면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100% 전형에 이런 서울 경기권대학의 경희대와 외대, 가천대,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부산대, 경북대, 영남대 이 대학들도 지원을 고려해 보면 좋겠는데 학교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대학교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게 되면 1등급대, 그 다음에 2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선이 나오고 있다. 영남대 같은 경우에도 성적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영남대학교는 이때는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이때 교과 100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 전형,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부산대, 경상국립대 체교,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 체교, 한체대 특수체육교육인데 이 대학들은 전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다. 따라서 수능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영교과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닌 잘한 과목만 이렇게 뽑아서 보기 때문에 내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모든 과목을 내가 공부할 역량이 안 되는데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부터 먼저 열심히 준비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1, 2등급 대, 주로 2등급 대에서 합격선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을 정시 때에 가려면 이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 거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인가. 수시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 정시를 이렇게 고민해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실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수능 상등급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 예, 여기 이제 경상국립대, 경북대, 이런 대학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영남대 특수체육교육도 네, 수능 3등급 정도가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들. 그 다음에 주로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수능 3등급이 나와야 되는 그런 대학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인대학교에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한 이유는 올해부터 내신이 폐지가 되고 수능과 실기로만 이렇게 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더군다나 실기 변별력이 없거든요.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능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대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입니다. 내신도 중간, 모의고사도 중간인 학생들이라면 지원을 수시 정시를 고려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모의고사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의고사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세인지 아니면 상승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수시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지 정시에 집중을 하면 좋은지가 나오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기 준비 여하에 따라서 실기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수시에서 지원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모의고사를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정시까지 끌고 가는 방향을 택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지원한다면 이런 서울권의 서울여대나 한체대, 경상권의 부경대나 동아대 정도의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내신 3, 4등급대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내신 반영이 전과목을 검은색의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따라서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도 열심히 준비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주로 3등급이나 4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많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들을 정시 때 간다면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수도권으로 가면 이 성적보다는 정시의 성적이 좀 더 올라가는 반면에 이렇게 비수도권으로 가면서 이렇게 성적이 약간 하락하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렇게 학생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에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시와 수시 어떤 게 유리한지를 좀 꼼꼼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면 네, 정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수시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능에서 4등급, 중간 4등급이나 70% 이상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이 네, 부산대 스포츠과학,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가 이 그룹대에 속하게 되겠고요.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3배수를 거른 다음에 2단계 실기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1단계 수능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영 지표가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기 때문에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고 실기 배점표까지 본 다음에 실기 변별력이 있는 대학인지 없는 대학인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이 좋은데 모의고사가 좋지 않은, 네, 이런 학생들이라면,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충청권이나 이렇게 영남권의 대학들도 좀 꼼꼼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 실기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경기권이나 경남권의 대학들, 마찬가지로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저는 정시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수시에서 논술 전형까지도 보험으로 한번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내신 4, 5등급대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 경북대, 원래 레저스포츠학과가 체육학과로 학과명이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 정도가 내신 4, 5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을 하는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입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모의고사가 5등급 이하로 좋지 않다면 무조건 수시에서 끝내야 되고 하향 안전 지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교과 100% 전형을 지원한다면 물론 1등급에서 4등급 학생들이 지원하기에는 약간 낮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학생들이라면 이 대학들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학과를 지원을 해서 그래도 내가 체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면 체육과 관련된 학과에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계명대 스포츠 마케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 그 다음에 학교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몇 과목, 상위 몇 과목을 이렇게 뽑아서 보는 대학들. 그래서 성적이 이렇게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적 자체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 경운대, 대구한의대, 경남대, 동서대, 신라대학교의 내신 환산으로 돌렸을 때 몇 등급 정도가 나오느냐를 꼭 확인해 보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J입니다. 내신 5등급인데 모의고사가 한 4, 5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 네, 아마도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서 제일 많은 그룹이 이 제2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모의고사 4, 5등급 정도의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룹대입니다. 따라서 제발 정신 차리고 정말 더 간절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수능에서 4등급 이상이 나오면 지원 가능한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L, 내신도 좋지 않은데 모의고사도 5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수시나 정시나 똑같습니다. 수시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정시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권이나 경상권의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 위주로 수시부터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수시에서 끝장내려고 하는 건 좋지만 실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끝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5등급 이하에서 갈 수 있는 대학들, 네, 울산대, 경성대까지 이렇게 쭉 포함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 예,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변별력이 그렇게 막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신 변별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하나를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불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로 울산대, 경성대가 5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선이 나오는데 수능도 5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나오는 대학들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시부터 정시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여기에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도 반영되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끝까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각각의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이 어떤 전형을 좀 더 신경 쓰고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형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간단합니다.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 대학을 준비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는 것이고요. 수능 최저도 전년도에 비해서 영남권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완화한 대학들이 꽤 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입결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년도 입결을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모든 대학이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년도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 평가가 대입에 반영이 되면서 전년도에는 많은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A, 60점부터 79점이면 B, 59점 이하면 C인데, 거기에서 진로 선택 과목 뭐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80점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79점, 78점으로 B를 받아서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실기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지역을 좀 넓게 보고 내 진로와 맞는 학과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먼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는 아까 그 경쟁률과 전년도 입결 최근 2년치의 입결을 봤을 때 내 내신 성적이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는가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내에 있다면 대학의 네임을 따져서 서울대 쓰고 서울대 쓰고 중대 쓰고 성대 쓰고 한양대 쓰고가 아니라 내 진로와 맞는 학과 고민부터 하고 그 학과, 아까 얘기했던 일반체육, 인문체육, 자연체육, 체육교육 그 학과에 대한 고민부터 해서 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3학년 학생들은 1, 2학년 때 비교과 활동,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다면 3학년 때는 마찬가지로 1, 2학년 때처럼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학업적인 역량을 더 보여주기 위한 내신 관리, 그다음에 교과 세특 관리에 우선을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실기 전형을 얘기를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맨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이 전공은 뭘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기 전형은 전공 실기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를 제외하고는 전공 실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원대 스포츠과학도 전공을 봐도 되고 기초만 봐도 되기 때문에 연대 스포츠응용산업만 전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대학이 기초 실기, 달리기, 그 다음에 하체 근력, 상체 근력, 유연성 위주의 이런 기초 실기를 보는 것이고요. 기능 실기, 농구, 배구, 축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당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이런 대학들에서 허들 높이뛰기도 마찬가지로 숙명여자대학교나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대학들, 체조도 숙명여자대학교나 건대 이런 대학에서 주로 보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기가 기초 실기인데, 실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낮거나 수능 성적이 좀 낮으니까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 위주로 쓰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반영 비율만 봅니다. 하지만 반영 비율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반영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기 변별력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실기 배점표도 봐야 되고요. 실기 배점표상에서 만점 기준이 똑같은 제자리 멀리뛰기인데 만점 기준이 어느 대학은 3m고 어느 대학은 265입니다. 그러면 265인 대학이 실기 반영 비율이 60%가 된다고 치더라도 절대 실기 변별력이 높은 게 아니죠.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기록 급간, 몇 센치씩 떨어질 때 몇 점씩 떨어지느냐의 이 기록 급간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찾았다면 그 전형, 실기 전형을 쓰는 게 맞는지, 교과 종합 전형을 쓰는 게 나은지, 논술 전형을 쓰는 게 나은지를 살펴야 되고, 실기 전형을 쓰게 됐다면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한 대학에서 적게는 2종목, 많게는 5종목의 실기 종목을 보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못하는 종목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될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는지,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12월이나 1월 달에 정시 원서 접수를 하고 실기 볼 때까지 수시는 한 달에서 2달,
정시는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9종목, 10종목을 준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9종목, 10종목 중에 이미 5종목이 만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만점이 나오지 않는데 9종목, 10종목을 준비해야 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기가 중복되는 대학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대학을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가군에 인천대와 국민대, 나군에 세종대가 있는데 인천대는 실기 반영 비율이 50%, 국민대는 40%, 세종대는 30%입니다. 이 반영 비율만 따지고 보자면 인천대가 실기 변별력이 제일 높은 대학이죠. 세종대가 제일 낮은 대학이고. 근데 여기에서 최고점, 최하점을 보게 되면 세종대가 최하점이 75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30%밖에 반영이 되지 않지만 이 점수가 225점. 이건 한 280점, 260점 정도로 이 기본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실기 변별력이 좀 더 높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기 배점표를 꼭 봐야 되는데 실기 배점표를 보면 세 개의 대학 다 제자리 멀리뛰기가 있습니다. 인천대는 만점이 275, 국민대는 285, 세종대는 3m입니다. 네, 인천대에서 275를 뛰면은 만점이지만 국민대에서는 10점이 깎이게 되고요. 세종대에서는 25점이 깎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천대는 2점씩 깎이는 반면에 국민대나 세종대는 5점씩 깎인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가 실기 변별력이 좀 더 높다. 그리고 만점 기준이 높은 세종대가 실기 반영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지만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생각을 할 때는 실기 반영 비율만 보지 말고 실기 배점표의 만점 기준과 급간까지 꼼꼼히 좀 살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수시에서 실기 전형에 지원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에도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대가 있기는 하지만 내신 등급대도 중요하지만 수시는 정시보다 실기 변별력이 훨씬 더 셉니다. 모든 대학에서. 따라서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기 종목, 실기 배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제자리 멀리뛰기를 260밖에 못 뜁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한 달 만에 285, 290까지 뛸 수 있습니다. 물론 뛸 수 있는 학생들도 있죠. 하지만 뛸 수 있는 학생보다는 그 목표 기록을 달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간 투자, 실기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수능 공부를 못할 바에야 내가 수시에서 합격에 대한 기대치를 약간 내리고 수능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정시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실기를 굉장히 잘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실기 종목과 실기 배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종목이 있는지 나는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실기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만점 기준이나 실기 극간 점수가 낮은 대학 위주로 실기를 굉장히 잘한다면 극간 점수가 높은 대학 위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정해졌다면 대학별 총점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학생학부모님들이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과 혹은 학교에서 하고 있다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총점까지 다 봤을 때 지원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마지막으로 실기 일정까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수시나 정시나 같은 날에 실기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논술처럼 오전에는 A대학에 보고 오후에는 B대학에 보고 이게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이렇게 겹친다면 그 대학 중에 지원할 대학을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실기를 굉장히 잘하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고 실기를 잘하니까 실기 변별력 높은 대학으로 쓰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실기 경쟁률 상위 10개 대학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실기 100%, 그 다음에 숙대, 인천대처럼 60%, 70%, 40%까지 변별력 실기 반영 비율을 이렇게 논 대학들인데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 300, 285, 제자리 멀리뛰기 300, 배근력 220, 자전굴 34, 배근력 236, 체전굴 32, 제자리 멀리뛰기 300 이것처럼 굉장히 높습니다. 만점 기준이. 하지만 문제는 지원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조에서 1등을 해도 떨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기 잘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물론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봤고요. 네. 전년도 수시에서의 결과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시는 재학생들끼리의 경쟁이었고 정시는 N수생과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수시도 N수생과의 경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갔다가 그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적에 실기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에 실기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N수생의 유입이 커지고 있고요. 이 커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N수생이 오면 경쟁률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 N수생들이 실기를 잘하기 때문에 실기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합격 가능한 성적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학생들이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 전년도부터 좀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기 전형의 지원 전략을 짠다면 실기는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실기 종목 중에 내가 한 종목이라도 못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대학은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지원 전에 실기 일정까지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이게 수시 지원 전략이었다면 정시는 다 똑같은데 수시는 실기에 대한 걸 먼저 고려했다면 정시는 적정 지원 가능 백분위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국어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서울 경기권의 대학 전체를 이렇게 쭉 나타낸 건데 이 서울 경기권의 전체 대학 중에 국어를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구는 전부 다죠. 그래서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수학이나 영어나 탐구에 비해서 국어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대학이 이런 대학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국어 열심히 끝까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수학을 하는데 국어가 정말 어려워서 못할 때 그다음에 혹여나 간혹 있는 학생들 중에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개 여대 전부 다 과목을 선택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과목을 좀 더 도드라지게 보였을 때 합격 가능한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학입니다. 전체 대학 중에 수학을 선택 반영하거나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 이렇게 많습니다. 선택 반영하거나 필수 반영 대학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년도에 공통과 선택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수학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고민했을 때 저는 국어보다 수학 성적이 낮지 않다면 저는 수학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수학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초까지 했다면 3학년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수학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학년 6월 모의고사까지 봤는 3월, 4월, 6월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국어가 뭐 3등급, 4등급 나오는데 수학이 2점짜리밖에 못 풀겠다. 2점이나 아니면 3점짜리 한두 문제밖에 못 풀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수학을 필수 반영하지 않는다면 수학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시간에 국어, 영어, 탐구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반면에 국어 성적이 좀 낮기는 하지만 수학이 안정적으로 3, 4등급이 나온다면 저는 수학을 끝까지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나 수학 똑같이 시험 시작하고 20분이 지났을 때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더 많은 과목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수학이거든요. 그만큼 바닥을 깔아주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학을 내가 공부를 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학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올해부터 수학 필수 반영하는 대학으로 바뀐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어입니다.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대학교협의회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합격자 사례를 참고해서 보자면 매년 합격자 인원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 인원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비율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2021에서 2022로 넘어가면서 1등급은 많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1등급도 많이 줄었지만 2, 3등급은 많이 늘었고 전체 수능 응시생의 절반 이상이 3등급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3등급 이상 목표로 준비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걸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서울권은 주로 1, 2, 3등급 안에 거의 대부분의 합격 학생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2, 3, 4등급 안에 거의 포진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권을 지원하는데 내가 영어 1등급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경기권을 지원하는데 내가 영어 1,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남들보다 스타트 라인에서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권 대학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3, 4, 5등급이 줄을 이뤘었는데, 작년 2022인데 작년에는 2, 3, 4등급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따라서 충청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는 4등급까지는 그래도 나오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 국수영 중에 택2 혹은 국수영탐 중에 택3, 국수영탐 중에 택2, 이 대학들 서울 경기권과 충청권 이렇게 나누어서 봤을 때 영어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렇게 합격 학생들 중에 영어 성적이 꼭 들어가야지 합격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의 비율인데요. 한사대학교 레저 빼면 전체가 다 영어를 꼭 넣어야지 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어는 적어도 4등급 이상, 3등급, 2등급까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탐구입니다. 전체 대학 중에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 많은 대학들이 적어도 3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탐구를 30% 이상 반영한다는 건 국어나 영어나 혹은 수학이나 이렇게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탐구를 30% 이상 반영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어를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탐구를 5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리기가 쉬운가요? 아마 탐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다. 국민대학교가 이렇게 색을 칠해놓은 이유는 학과가 3개인데 탐구 30% 이상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 아닌 학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달리 칠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탐구 2과목을 다 공부를 할 수 없다면 탐구 1과목만 했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 서울권에도 덕성여대부터 한양대, 경기권에도 강남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경상권에도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1과목이라도 잘했을 때, 그래서 탐구 2과목의 성적이 4, 4등급보다는 2, 6등급이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1과목부터 조금 마스터하고 나머지 1과목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 혹은 그 2과목까지 다 할 수 없다면 1과목이라도 2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시에서 비실기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들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몇 가지 내용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좀 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 3-4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최대 졸업하고 진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자면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렇게 교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여러 진로에 나가 있어서 그 친구들에게 듣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팁합TV 체육인을 위한 인터뷰 검색하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 뭘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여기에서는 뭘 하고 있고 대학은 어떤 학과를 나왔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운동 팁들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자 말리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포털에서 스포츠자 말리오 혹은 유튜브에서 스자말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주간 인터뷰, 월간 인터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자 하는 마케팅팀, 그 다음에 기자, 마케팅팀, 에이전트, 그 다음에 매니저 통역, 전력 분석, 그 다음에 축구협회 매니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팁합TV는 주로 체대를 졸업하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많다면 이 스포츠자 말리오는 체대를 졸업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비체육과 출신이 체육 관련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신다면 좀 더 진로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을 사범대학을 못 갔을 때 그래도 저는 체육교사가 꿈입니다라고 했을 때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 전국에 국민대부터 강원대학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의해서 기초교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이제 사범대학을 졸업해야지 교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게 2026년부터다라는 발표는 나왔지만 2026년에 대한 기준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정시 모집에서는 이 대학들이 다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일반 학생들을. 하지만 수시 모집에서는 검은색으로 표시한 국민대학교,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을 뽑지 않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국민대 스포츠산업레저, 스포츠건강재활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덕여자대학교, 우석대, 계명대 대학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실기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에리카, 목포대, 그 다음에 동아대, 동의대처럼 이렇게 2가지 이상으로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색을 달리해서 칠해봤고요. 신라대 같은 경우에 또 색이 다른 이유는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인데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실기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먼저 성적부터 올려라. 성적으로 지원 가능 대학을 결정하고 실기로 합부를 결정한다더라. 성적부터 올려라. 너는 운동신경 좋으니까 3학년 6모 끝나고 혹은 9모 끝나고 수능 끝나고부터 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가 있었고요. 실제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합격 가능한 대학들도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실기는 지금 점점 수험생의 실기 기록이 향상하고 있는 추세인데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수험생들의 신체 조건도 좋아지기도 했지만 수험생들의 실기를 가르치는 지도자,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의 티칭 스킬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실기 팁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기 기록이 점점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경쟁 상대가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기가 실기를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기가 메인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학업과 실기가 균형을 맞게 준비가 되는 학생들이 수시든 정시든 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기만 준비한다 혹은 공부만 먼저 한다 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형이 수시인지 정시인지에 따라서 그것에 한 1년 전부터 만약에 내가 수시를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내가 정시를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실기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했을 때 그리고 그런 실기를 준비하면서도 피곤해서 공부를 못한다가 아닌 실기 준비할 때는 실기 준비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성공적인 최대 입시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1번입니다. 내신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고요. 내신에서 기초를 쌓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 심화시키는 게 수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열심히 수업을 듣고 또 학원 가서 또 수업을 들으면 들을 때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자기주도학습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죠.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1, 2학년 학생들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열심히 다녔는데 기록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 헬스장을 끊는다 아니면 따로 또 다른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운동할 때 요령을 피우지는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운동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일주일에 2번, 3번을 할 때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단기간에 기록이 늘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정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만점은 아니더라도 합격에 가까운 기록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국어,
탐구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기도 저는 허리가 아파서 윗몸 일으키기를 못합니다. 저는 몸이 뻣뻣해서 유연성을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안 되는 걸 다 제외시키고 지원할 대학을 딱 꼽을 때 정말 대학이 내 마음에 들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